네, 하루의 중심에서 네 가지 뉴스를 잘 딛고 건너가시면 오늘의 뉴스 다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비행기도 어떠어떠한 호 이렇게 배를 지칭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뭐 선장 이런 표현도 쓰고요. 우주선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또 이렇게 뱃사공과 유관된 뉴스를 오늘 첫 번째로 꼽아봤는데 네. 우주선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말 자체 발사체고 국민들의 어떤 뿌듯함이기도 한데 누리호 발사 예정이 사실 오늘로도 얘기가 됐었는데 일단 연기됐죠. 네,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두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누리호는 조립과 점검을 다 마쳤는데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네. 누리호를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이송하는 작업을 오늘 오전 7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네. 고흥에 어제도 그렇고 계속 비가 내리면서 예정대로 오늘 발사대로 옮길지 아침 일찍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나로 우주센터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건데 그래서 누리호 2차 발사 결국 16일로 일단 점쳐지고 있죠. 네, 항공우주연구원 기술진은 오늘 오전 6시에 비행시험위원회를 열고 누리호를 롤아웃, 이게 발사체를 조립동에서 내보낸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네. 발사대로 이송할 수 있는지 여건이 마련됐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이 나로우주센터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향후 더 세질 가능성이 있어서 발사대 기술진의 완전한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누리호의 이송과 발사는 당초 계획보다 하루씩 연기해서 이송은 내일 15일이고요. 발사는 모레 16일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기상 상황과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민감한 상황에서 완벽한 발사를 위해서 연기가 되는 거고요. 지난해 10월에는 많은 국민들이 박수쳤습니다. 뭐 TV 보면서 이렇게 로켓 보고 환호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1, 2, 3단 분리까지는 성공이 됐는데 완벽하지는 않았죠. 네, 아쉽게도 모형 위성을 목표 궤도인 고도 700km 상공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었습니다. 네. 3단에 실린 헬륨 탱크가 고정된 자리를 벗어나서 산화제가 누설되면서 3단 엔진이 예정보다 일찍 꺼졌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8개월쯤 지났죠. 헬륨 탱크 고정 장치에 대한 보완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개선 조치 충분히 완료됐고 그래서 2차 발사 준비에 현재 상태로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모형 위성만 실었던 1차와는 달리 실제 성능 검증 위성도 실었고 3단 조립, 최종 점검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네, 이 위성에서 또 분리 발사가 되는 소형 위성들도 있습니다.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과학적 의미가 있으니까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우영 시사 뱃사공께서 이 우주선을 탔다. 네. 궤도에 무사히 성공 도착했다. 네. 지구와의 첫 번째 교신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소감.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죄송합니다. 올림픽도 떠오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YTN 라디오와 TV 통해서도 누리호 발사 소식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뉴스 채널은 YTN 라디오, YTN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와 어제 만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만나서 환담도 했습니다. 여러 네. 얘기도 오고 갔고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분의 팬클럽이 계속 논란에 올라와요. 네, 지난 12일 오후 5시 37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단체 대화방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최근 칸 국제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죠, 대통령 부부가. 네. 이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팝콘도 사고 극장 안에서 나눠 먹는 모습 관련해서 총 3장을 공개했었는데 네. 문제는 10여 분 뒤 이 김건희 여사가 팬카페 회장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같은 네. 사진을 올렸던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보다 5장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권력이 중심이기 때문에 누가 가깝냐 뭐냐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뭐 이분은 이미 김 여사로부터 사진 직접 받는다 밝히긴 했죠. 네, 강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전에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접 받고 있냐는 질문에 이전부터 받고 있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이어서 대통령의 공적인 사진이라면 당연히 대변인과 홍보실을 통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사적인 생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공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변인실과 홍보실이 해야 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전근대적이고 관료주의, 엄숙주의,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뭐 기자들에게 대한 보안 지침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미공개 사진이 팬카페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적인 조직이 관리를 해라. 결국 제2부속실 얘기를 하는 네. 것 같아요. 이 대표는 어제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했죠. 여기서 예를 들어 예전에는 부속실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다루기도 했다.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나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영부인의 행보라는 것은 때로는 김정숙 여사 때도 그렇고 독립적인 행보를 통해서 국격에 도움이 되는 지점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교통통제 논란도 그렇고 그 당시 또 방사포 발사 상황도 그렇고 자 이런데 지금 논란에 해기되고 있는 그 팬클럽 강신업 변호사 반박도 했네요. 네, 강 변호사는 SNS에 이준석 대표가 자진 해서가 아닌 관련 질문을 받고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고 내용 또한 가능한 의견 표현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공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의 접근성, 상상력과 유연성 발휘 등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표도 탈권위를 위해서 민간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우위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뭔가 뭐 국민과 좀 접촉면을 가깝게 넓히는 문제인가 공적인 의미를 가진 대통령 부부의 행동이 너무 여과 없이 가는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편에 유창선 시사평론가가 거친 말을 쏟아내며 설전도 벌였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어제 강 변호사가 여러 개의 게시글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봐라. 강신업이 코 묻은 돈이나 탐낼 사람으로 보이더냐. 유창선이라는 듣보잡 이렇게 좀 거센 말을 네. 했습니다. 헛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거친 욕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유창선 평론가가 강 변호사가 매관매직 척결 국민연대 회원가입 안내글을 올리면서 네. 휴대폰 번호와 월급이 10,000원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네. 유창선 평론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단지 김 여사의 사진 공개 통로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다. 언젠가는 터질 윤석열 정부의 지뢰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네. 강 변호사가 이 자신이 만들려는 국민연대 모임을 비판하는 글에 경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 요즘 뭐 팬덤 정치라는 게 여야에서 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진중권 교수도 이 얘기에 대해서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의견을 냈네요. 네, 밤사이 강 변호사의 욕설 섞인 게시물이 온라인에 확산하자 유창선 평론가는 이제 게시물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안 그러면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강 변호사는 이제 또 글은 또 삭제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는 취지의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진중권 교수를 향해서도 진중권은 강신업이 무슨 사고를 쳤다는 건지 답하라. 오늘까지 답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 너나 잘하라. 이런 식으로 답했습니다. 예, 참 이게 감정 싸움으로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아, 뭔가 돈과 이익, 그다음에 지지 세력, 뭐 결집 이런 것들이 또 굉장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현재 이 시각 세계 증시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물가가 또 연달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죠. 미국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 여파가 크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속보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YTN 자이언트 스텝 현실화 하나 세계 증시 동반 폭락. 이게 지금 떠 있는 16분 전 기사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전년 동월 대비 8.6%나 이제 미국 물가가 오른 건데요. 네. 이 여파로 연방준비제도가 6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빅스텝 이야기 빅스텝 0.5%. 네, 전해드렸는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0.75%포인트 인상입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게 0.2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은행 혹은 기관으로 다시 묶이느냐 시중으로 풀리느냐 이걸로 물가를 조정하는 게 기존의 방식인데 0.75나 대폭 올린다라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거겠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위험 자산은 하락하고 안전 자산은 올라가고 뭐 전통적인 현상입니다만 계속 그런 상황이죠. 네, 오늘 서울 외국환 중개에 따르면 뉴욕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거래된 $1 환율 1,291원
10.10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네. 이 환율이 1290원대로 올라선 것은 장중 기준 5월 13일 이후 약 한 달여 만이고요. 네. 종가 기준으로 1290원대를 유지한다면 이는 2009년 7월 14일 이후 처음이 된다고 합니다. 예. 자, 화폐 가격이 이랬을 때 우리 내부의 증시, 우리 시장에서도 달러가 빠져나갈 것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인데 특히 뉴욕 증권거래소 상황도 심각하다고요. 네,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79% 하락했고요. 대형주 중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 3.88% 급락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역시 무려 4.68% 떨어지면서 5%에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예, 참 이런 상황에 국내 증시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돈이 묶이고 달러 가치와 우리 원화 가치의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현재 지금 1시 13분 장중 코스피 지수는 2479.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00선 밑으로 내려앉았네요. 네, 전날 국내 증시가 낙폭을 4%대로 키웠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일째 순매도를 하면서 네. 5천억 원 가량을 팔았고요. 코스피 지수 3.52% 떨어지면서 방금 전에 소개해 주셨다시피 2500선 초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500선도 무너진 거죠. 그렇죠. 네, 1년 8개월여 만에 최저치라고 하고요.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이전에는 뭐 10만 전자다. 10만 전자를 앞두고 8만 있다. 전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6만 전자 그리고 네. 곧 5만 전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뉴노멀 이런 말도 나옵니다. 경제 세계 상황이 달라지면서 뭐 대장주 언제나 승리하는 뭔가 자산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새 이름 많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청와대가 워낙 익숙해 있어서 용화대라고 불러요. 아, 네. 예, 또 뭐 농담으로 나온 얘기지만 용궁 소리도 나왔었고 이름이 어떻게 정해질지 궁금하네요. 네, 용산 대통령실의 새 이름이 이르면 오늘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 선정하는 대통령실 새 이름 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제 합니다. 곧 나오겠네요. 네. 아마도 오늘 어떤 이름을 쓰게 될지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네, 사실 국민 공모를 통해서 많은 의견도 받아왔었어요. 어떤 이름들 등장했었죠? 네,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았고요. 국민의 집, 네.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등 5개가 후보작으로 추려져 있는 상태인데 네. 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서는 국민청사 그리고 이태원로 22 이게 상위권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우영 시사배사공은 어떤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딱히 생각해보진 않았는데요. 네. 좀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네요. 자, 뭐 이 외에도 다른 명칭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명칭 후보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없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듯하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뭐 대통령실의 이름을 공부한다라고 했는데 이름이 잘 안 나오면 대통령실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의미니까요. 더 좋은 의미보다는. 자, 저는 누리호를 타고 만약에 우주에 처음으로 나갔다. 제가 탑승했다. 소감. 그러니까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여러분께 YTN 라디오를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사심이 많습니다. 자, 청취자 7040님 네. 우영호 탑승료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무료입니다. 네, 무료입니다.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흰천과 바람과 YTN 라디오를 켜두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오늘도 알찬 4가지 뉴스 이우영 시사배사공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